안녕하세요. 전기이론의 조은비입니다. 오늘은 11강 자기유도와 인덕턴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유도 작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과 같이 원형 철심에 좌우 양측으로 코일을 연결하고 왼쪽에 있는 1차 측 코일에는 교류 전원을 인가해 봅시다. 1차 측에서는 전원에 의해 자속이 발생되는데 이때 1차 측 전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변화하는 교류 전기이기 때문에 1차 측 코일에 발생되는 자속 또한 계속 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인가되도록 될 것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자기유도 작용이라고 합니다. 즉,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계속 변화함에 따라서 코일 자체에 발생되는 자속도 변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코일 자체에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을 자기유도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 인덕턴스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먼저 자체 인덕턴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체 인덕턴스라는 것은 하나의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되었을 때 그 코일 자체에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의해서 인덕턴스도 비례하게 발생되는데 그때 그 인덕턴스, 자체 코일에 의한 인덕턴스를 자체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체 인덕턴스 L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전자유도 법칙과 자속의 식 조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정리해볼까요? 전자유도 법칙에 의하면 유도기전력 E는 N 곱하기 dt, d파이라고 했습니다. 즉, 단위 시간당 자속의 변화량과 권선수의 곱과 같은 것이죠. 또한 이 값은 자체 인덕턴스 L과 dt, di 값과 같습니다. 이때 L 값이 자체 인덕턴스에 해당되는 값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dt, di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변화한 전류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식을 양변을 적분한다고 생각했을 때 n 파이는 L, i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D부분, 변화량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두 다 적분되면 결국에는 n 곱하기 파이는 L 곱하기 i만 남는 것이죠. 따라서 L은 i분의 n 파이라고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파이는 b 곱하기 s라고 했었는데 이 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나요? 자속 밀도 b는 단면적 s분의 자속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을 파이에 관한 식으로 변형시키게 되면 파이는 b 곱하기 s가 되는 것이죠. 또한 b에 관한 식을 하나 더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b는 μh, 즉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색이었던 거 생각이 날까요?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반드시 복습해 주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b 곱하기 s를 따라서 μ h 곱하기 s라고 바꿀 수가 있겠네요. 또한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건데요. 조금 내용을 옆에다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력 F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권선수 곱하기 I, 다른 말로 자기 저항 곱하기 자속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개의 세기 h 곱하기 도체의 길이 L이라고도 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NI는 HL 이 부분만 따서 정리를 해보면 NI는 HL이라고 쓸 수 있고 H는 L분의 NI다 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식도 다르게 정리해보면 μ H를 L분의 NIS라고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L분의 μ NIS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자체 인덕턴스 값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자체 인덕턴스 L은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I분의 N 파이라고 쓸 수가 있다고 우리 조금 전에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는 다시 I분의 N이라고 쓸 수 있고 파이 부분을 조금 변형해서 BS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또한 I분의 N의 B를 μH라고 바꾸면 이렇게도 작성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H 부분을 다시 한번 바꾸자면 I분의 N 다음 L분의 NI의 S다 라고까지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II가 상쇄되고 나면 L분의 S N 제곱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단위는 헨리를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가끔 자체 인덕턴스가 비례한 것이 어떤 건지 또는 반비례한 것이 어떤 건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인덕턴스 L은 L분의 S N의 제곱이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초록색으로 써놨던 여기 같은 식, B에 관한 식들은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라는 것은 자체적인 코일에서가 아니라 반대편, 그러니까 코일이 두 개 있을 때 상대방에 의한 회로에서 발생된 전류에 의한 인덕턴스를 말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원형 철심에 코일이 두 개 있는 그림과 같이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화할 때 다른 쪽 코일에서 전기가 유도되고 그로 인해서 인덕턴스가 발생하는 경우를 이제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코일이 두 개 있을 때 상대방 전류에 의해서 발생된 인덕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할 때 그 상호가 서로라는 뜻이죠. 상대방의 전류에 의한 인덕턴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겠네요. 자, 그럼 상호 인덕턴스 값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식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상호 인덕턴스는 M이라고 작성해 줍니다. 또한 K의 루트 L1, L2라고 하는데 K 값은 결합 개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K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결합이 강한 경우이고 K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결합이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또한 L1은 1차 측의 자체 인덕턴스가 되는 것이고 L2는 2차 측의 자체 인덕턴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 값은 L 값을 1차 측 L 값과 2차 측 L 값을 곱한 뒤 그것을 제곱근을 해주고 결합 개수를 곱한 값과 같아지는 것이죠. 이 상호 인덕턴스 값을 구하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결합 개수에 의해서 또 계산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공식은 꼭 한번 기억을 해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시해놓고 이 값을 공식을 꼭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결합 개수가 0이라는 것은 결합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1인 경우는 완전히 결합된 경우를 말합니다. 문제에서 완전히 결합된 경우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많은 문제에서 누설 자속이 0인 경우라고 대체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설되었다는 것은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자속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새어나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합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설이 없을수록 완전히 결합되는 것이고 누설이 많을수록 결합이 느슨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누설은 새어나가는 자속이니까요. 그래서 K가 1인 경우는 누설 자속이 0인 것이고 완전하게 결합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핵심 유형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20mH 또는 80mH인 두 코일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첫 번째 L1 값은 20mH, L2 값은 80mH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 두 코일 사이에 누설 자속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 즉 K 값이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상호 인덕턴스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공식을 되새겨야겠죠? K의 루트 L1, L2. 이때 K 값이 1이기 때문에 결국엔 루트 20mH 곱하기 80mH를 해줘야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곱하기 3 마이너스 제곱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될 것이고요. 안에는 1600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는 값은 40만 남겠네요. 네, 따라서 40mH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헨리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가 mH여야 정확한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출보건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상호 유도 회로에서 결합기수 K는 얼마냐라고 나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1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문제를 대충 읽고 1번이라고 체크한 경우겠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호 유도 작용, 상호 인덕턴스 값을 구하는 공식은 M은 K의 루트 L1, L2였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K는 M의 루트 L1, L2가 아닙니다. M은 K의 루트 L1, L2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정리해보면 K는 루트 L1, L2를 M으로 나눈 값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라고 체크하고 가야겠습니다. 세 번째, 코일의 접속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이 있는데 가동 접속부터 살펴볼게요. 가동 접속의 가자는 더할 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해졌냐? 바로 자속이 서로 더해졌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림과 같이 지금 자속이 서로 같은 방향인 경우에는 이 자속이 서로 더해지기 때문에 가동 접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 측의 자속과 2차 측의 자속이 모두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가동 접속에서 합성 인덕턴스 값은 1차 측의 자체 인덕턴스 L1과 2차 측의 자체 인덕턴스 L2를 더해준 다음 뒤에 상호 인덕턴스를 계산해 주는데 반드시 EM으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합성 인덕턴스 값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단위는 헨리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차동 접속에서는 더할 가가의 반대에 뺄 차가 되는 것이죠. 뭐가 빼지냐? 자속이 서로 빼진다 라는 것인데 1차 측의 자속과 2차 측의 자속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림처럼 지금 1차 측의 인덕턴스에 의한 지금 자속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지만 2차 측의 자속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자속이 서로 상쇄된다, 빼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합성 인덕턴스는 L은 L1 플러스 L2, 즉 1차 측의 인덕턴스와 2차 측의 인덕턴스를 더해준 다음 EM을 똑같이 해줄 건데요. 즉 2 곱하기 상호 인덕턴스를 해줄 건데 반드시 이때 빼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똑같이 H를 사용할 거예요. 문제에서 많은 경우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은 지금 여기 플러스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 인덕턴스를 구할 때는 반드시 L1과 L2가 무조건 더해진다. 하지만 가동 접속에서는 EM 앞이 플러스고 차동 접속에서는 EM 앞에가 마이너스다 라는 거 꼭 헷갈리지 않게 확인해보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기출보건 문제 2019년의 2회 문제입니다. 두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를 L1, L2라고 하고 상호 인덕턴스가 M이라고 할 때 두 코일을 자속이 동일한 방향과 역방향이 되도록 직렬로 각각 연결했을 경우 합성 인덕턴스의 큰 쪽과 작은 쪽의 차이는 얼마냐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동일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서로 합성 인덕턴스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자, 먼저 동일한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 가동 접속을 의미하는 것이겠고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차동 접속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가동 접속에서 합성 인덕턴스 L 값은 L1 더하기 L2 더하기 2M이었고, 차동 접속에서 합성 인덕턴스 L 값은 L1 더하기 L2의 마이너스 2M이었습니다. 따라서 큰 쪽, 합성 인덕턴스가 큰 쪽은 위 있는 가동 접속의 부분이 되겠고, 차동 접속은 상대적으로 값이 작은 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값을 빼게 되면 남는 것은 4m만 남겠네요. 답은 4번 4m이라고 문제가 풀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의 차이로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해 보길 바랍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에 있던 기출문제와 같이 차동 접속일 때와 가동 접속일 때의 문제를 동시에 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A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자, 지금 그림과 같은 회로를 고주파 브릿지로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그림 A는 60mH, 그림 B는 40mH였다. 이 회로의 상호 인덕턴스 값이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동이고 어떤 것이 차동인지 문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림 A는 60mH였으니까 값이 더 큰 것이고 그림 B의 경우에는 40mH가 구해졌다고 했으니까 값이 더 작은 쪽이겠죠? 앞에 있던 문제와 같이 L 값이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인 경우는 인덕턴스가 크게 나올 것이고 반대로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을 한 경우는 L 값이 작게 나오겠죠? 따라서 위에 있는 큰 값은 가동 접속이 될 것이고 밑에는 자동 접속이 된다는 거 우리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값을 양쪽을 빼줄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은 4m만 남고요. 그쵸? 4m만 남고 여기서는 20mH만 남겠네요.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 M 값은 결국에는 5mH다라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답 4번이라고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자, 오늘 인덕턴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문제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반드시 복습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